수업을 듣던 중 양양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1976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에서 태어난 양양은 그날 이후 승무원이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수차례 승무원 모집에 떨어지고 말았지만 결국 그녀는 승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3월 어느 날 샤먼에서 북경으로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음료수를 준비하기 위해 승무원실이 분주했습니다. 무슨 음료 드릴까요? 주스 한 잔 주세요. 양양은 모든 승객들의 주문에 불만 한 번 표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주며 여기 담요 좀 갖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 후 양양은 담요를 가져왔고 주위에 떨고 있는 그녀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을 막아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하시고도 추우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양양은 그녀 위에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며 고마워요.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친절하고 예쁜 그녀를 한시도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가 올려져 있는 카트를 밀고 남성의 자리에 도착하자 어떤 음료로 드릴까요? 음료요? 잼미는 신문을 한쪽으로 접으며 어떤 음료가 있나요? 주스, 커피,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혹시 술도 있나요? 네. 그럼 맥주로 한 잔 주세요. 그 이후로도 잼미는 수차례 음료를 주문하며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북경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잼미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양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잼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양양 씨한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양양은 30대 초반에 정장을 입고 스마트하게 생긴 그를 보고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원래 규정상 승객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 되는데요. 양양은 잼민에게 자신의 호출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가 내릴 때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잼민은 평상시와 같이 직장으로 돌아갔고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잼민은 그녀가 적어준 메모지를 꺼내며 그녀의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양양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잼민은 그 이후로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던 잼민은 어느 곳에 가서든 그녀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서도 유럽 출장을 가서도 항상 그녀에게 안부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낸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메시지를 보냈던 잼민은 이번에도 그녀가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처럼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양양은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북경대학에 진학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이 북경에 공부하러 간 사이 집에 두고 온 호출기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어머니는 호출기를 꺼내 도착한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딸이 북경으로 공부한다며 떠난 사이 도착해 있던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 남성이 정말 딸 양양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잼민은 양양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전화번호 아니야? 그럼 그녀가 드디어 나하고 전화통화를 해준다는 건가? 잼민은 날아갈 것처럼 기쁜 마음에 전화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잼민은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화기에서 귀를 떼었다 붙이며 양양씨 맞으세요? 저는 양양의 어머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양양이는 북경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집에 없어요. 그렇군요. 잼민은 실망한 말투로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우리 딸 전화번호가 말이죠. 그날 밤 잼민은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다행히 잼민도 북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차여서 그녀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1998년 3월 어느 날 북경대학교 여자기숙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기숙사에 양양 씨라고 있으면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잠시 후 기숙사에서 양양을 찾았는데 양양! 전화 받아! 전화요? 저한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요. 저 여기에서 공부하는 건 어머니밖에 모르시는데. 양양은 잼민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자신에게 연락하고 찾아다녔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양, 그동안 잘 지냈어?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시고? 양양은 그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잼민은 북경대학교 정문에 고급차를 세워두고 정장을 차려입은 채 그녀를 기다렸고 학생들은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잼민의 낭만적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양양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잼민은 북경 시내에 있는 명품관에 가서 그녀에게 수많은 명품을 사주며 사랑을 증명해 보였고 양양은 잼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마시다 보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기숙사 불편하지 않아? 내가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골든가든에 집 하나 얻어둘 테니까 나랑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자.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살자고? 결혼이야 뭐 어차피 자기 마음 편할 때 하면 되지. 그 전에 학업도 마쳐야 하고
직장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얼마 후 양양은 재민이 마련한 집에 같이 살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양양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상하고 똑똑한 재민이 청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이 재민과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재민의 호출기가 울렸고 재민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호출기를 들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양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는 있었지만 한쪽 귀로 그가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미약하게 들리는 잼민의 통화 내용은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지. 여기 생활은 잘하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알았어. 시간 될 때 다시 연락할게. 양양은 잼민이 사용하는 사투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대충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장실에 들어간 양양은 구토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양양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마음에 잼민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려 서프라이즈 해주기로 했습니다. 잼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야, 나 임신했어. 놀랬지? 우리 내일 혼인신고하러 가자. 그러나 술에 취했던 잼민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잼민은 소파에 서류 가방을 집어던지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다 할 거야? 잼민이 기뻐할 줄만 알고 임신 사실을 알린 양양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당황하며 애 낳을 거냐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낳아야지.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잼민은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뭔데? 아이씨, 나 사실은 장사의 아내하고 딸이 하나 있어. 뭐? 자기야, 농담이지? 그렇지?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산 지는 오래됐고 워낙 어린 나이에 철없을 때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에서 너를 마주친 순간 절대로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있고 또 뭐? 아내가 있다고? 나도 와이프하고 헤어지려고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너하고 같이 살면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와이프하고 정리할 동안만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자기야, 일단 내일은 산부인과 가서 정리하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애를 먼저 낳아버리면 혼인신고도 못하고 내 앞에 우리 애기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양양은 잼민의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잼민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양양은 잼민이 자신과 결혼해서 살겠다는 말을 한 뒤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단판을 지을 테니 잼민에게 아내와 대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잼민은 마지못해 양양을 차에 태우고 아내와 부모가 살고 있는 취저우로 차를 몰았습니다. 잼민이 낯선 여자와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와 가족들은 여보, 어서 오세요. 어서 오게라. 명절이 되어서나 이렇게 사위 얼굴을 보는구만 그래. 잼민의 아내는 남편을 뒤따라오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앉아서 설명을 좀 할게. 잼민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내는 너무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양양은 잼민이 아내와 이혼 중이라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잼민의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양양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학기가 끝나는 대로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0년 4월)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스위스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양양이 전화를 받았으나 수화기 너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잘 지냈어? 누구신지? 나야. 아니,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고 가버리는 건데. 양양은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더니 남성이 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만 끊을게요. 잼민은 양양이 스위스에 공부하러 떠났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중국에서 스위스로 호텔이며 모텔, 학교 등의 수천 번 전화해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잼민이 양양을 찾기 위해 지불한 국제전화 통화료만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사랑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 사랑해. 양양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잼민이 비웠지만 수개월 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잼민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신을 잊지 못해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이번 학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잼민과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2001년 4월 양양이 스위스에서 돌아오자 잼민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아내와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양양이 귀국한 후 잼민은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도 자주 하고 방문도 자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양양은 자신에게 관심이 적어진 잼민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던 저녁, 잠자리에 들었던 잼민의 호출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호출기를 들고 양양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양양은 침대에 누워 두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로는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잼민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잼민은 이전과 똑같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기도 잘 지내지? 나 이제 자려고. 그럼 나도 자기 생각하고 자려고 했지.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잖아.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양양은 처음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재민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고 용서해달라며 빌고 사정해서 돌아와 보니 역시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양양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던 자세를 들어 비스듬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가슴팍으로 살짝 조였습니다. 다음 날 양양이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자 깜짝 놀란 잼민은 자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약속이 있어서. 자기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날 밤 양양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잼민은 화가 났는데 야! 너 요즘 왜 그러는데? 남자 생겼어? 그래, 나 좋아한다는 남자가 생겨서 요즘 미칠 것 같다. 너 아주 미쳤구나!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너도 여자 있잖아. 잼민은 양양이 그동안 자신이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 어떤 년을 숨겨놓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너는 괜찮고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격하게 싸웠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양양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죽으라고! 어차피 그 버릇은 평생 가야 고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죽어! 그날 밤 양양은 잼민의 복부와 가슴, 목 등의 부위에 총 18개의 자상을 남겼습니다. 잼민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양양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 대사관을 기웃거렸고 캐나다로 도주하려던 양양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002년 9월 9일
북경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03년 3월 13일에 항소했고 판사는 결혼을 앞둔 관계에서 동거인의 외도로 생긴 감정이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2004년 양양의 어머니가 딸을 면회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고 사형을 앞둔 딸을 마주한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지병이 심해지며 관절 수술을 했던 터라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양양은 불편한 어머니의 곁에서 도와주지 못한 서러움에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단한 어머니를 본 순간 교도소에서 살아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교도소에서 독학으로 법을 공부해 재판에서 스스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0월 28일 그녀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그리고 다시 징역 16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양양은 2017년 출소했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